어머니가 내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수진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은정의 말에 수진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박명자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일 못하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수진의 절규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답게. 내가 뭔데 너답게 살아?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사는 거야. 박명자의 냉혹한 선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어요. 오늘 사연은 무료로 진행되니 꼭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꼭 한번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경상도의 한 중소도시 2000년대 중반의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김수진은 부엌에서 마지막 반찬을 상에 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매주 반복되는 이 시간이 수진에게는 가장 무거운 시간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박명자가 거실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진아, 빨리 차려. 사람들 오기 전에. 네, 어머니. 수진은 앞치마를 벗고 머리를 다시 한번 매만졌습니다. 오늘도 시댁 친척들과 이웃 어른들이 모이는 날이었거든요. 박명자는 지역봉사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서 늘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수진에게는 그저 더 많은 시선 앞에서 위축되어야 하는 시간일 뿐이었죠.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박민수가 들어섰습니다. 뒤따라 시아버지와 시누이 가족들이 줄지어 들어왔죠. 박명자는 즉시 밝은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어머, 다들 왔네. 빨리 들어와서 앉아. 식탁에 둘러앉자 박명자는 늘 하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의 대학 시절 이야기였죠. 지방국립대학을 졸업한 민수였지만 박명자 입에서는 마치 서울대학교라도 나온 것처럼 포장되곤 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대학교 다닐 때 말이야, 교수님들이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 성적이 워낙 우수해서 장학금도 받고 그랬거든.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참 자랑스러웠지. 수지는 조용히 물을 따라들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말이죠. 박명자의 시선이 수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런데 수진이는 참 어디 학교 나왔다고 했더라. 이미 수백 번은 들었을 이야기인데도 박명자는 매번 물어봤습니다. 수진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지방 전문대학 나왔습니다. 아, 그래. 전문대학. 박명자는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웃 아주머니를 향해 말을 이었죠. 요즘 애들은 참 다양하게 공부하더라고. 뭐, 가방끈이 좀 짧아도 착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식탁 위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누이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엄마, 민수 형이 회사에서 승진 얘기 나온다면서요? 박명자의 얼굴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 그래. 우리 민수 실력을 이제야 알아보는 거야. 대학교 때부터 워낙 똑똑했으니까. 수지는 접시를 치우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에도 거실에서는 민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죠. 학창시절 성적 이야기, 대학교 동아리 활동 이야기, 취업과정 이야기까지. 수지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한때는 꿈이 있었는데. 전문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하며 공무원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졸업 후 곧바로 민수와 결혼하게 되면서 모든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행정사무원으로 잠시 일하다가 아이를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퇴직했죠.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 아저씨가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 어머니,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으셨네. 부러워요. 박명자가 겸손한 척 대답했습니다. 뭐려? 애가 스스로 잘한 거죠. 다만 어릴 때부터 교육에는 신경을 많이 썼어요. 좋은 학교,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사람이 되는 법이거든요. 수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박명자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까워.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꿈도 없고. 우리 며느리만 봐도 그래. 뭐 하나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야.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거든요. 이웃 아주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착하잖아요. 수진 씨 참 순하고 좋던데. 박명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착한 건 맞지. 하지만 요즘 세상에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 뭔가 내세울 게 있어야지. 학벌이든 실력이든. 수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박할 용기도 할 말도 없었거든요. 아이가 울음소리를 내며 잠에서 깼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일어나 아이를 안았어요. 죄송합니다. 애가 깼네요. 박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애 키우는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참. 수지는 아이를 달래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야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어요. 아이를 재우며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죠. 나도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매주 일요일마다 반복되는 생각이었습니다. 3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아가고 있는 자신이 때로는 너무 초라했거든요. 거실에서는 여전히 민수 자랑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나도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때는 그저 막연한 바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일요일이 몇 번 더 지나간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수지는 아이와 함께 동사무소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게시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여러 공고문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종이가 있었거든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 수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내던 꿈이 갑자기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죠. 전문대학 시절 행정학을 공부하며 품었던 공무원의 꿈 말입니다. 수지는 공고문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모집 분야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근무 형태 주 15시간 이내, 지원 자격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시간 선택제라면 아이를 키우면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유모차를 밀며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집에 도착해서도 공고문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수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켜본 컴퓨터였죠. 결혼 전 사용하던 행정학 교재들을 찾아보니 책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꽂혀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박명자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수진의 마음은 계속 흔들렸어요. 밥상을 차리며 수진은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가 참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말했죠.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박명자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뭔데? 오늘 동사무소에 갔다가 공고를 봤는데요. 시간 선택제 공무원 채용 공고였어요. 민수도 고개를 들어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박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수진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어요. 공무원 시험 준비 말입니다. 박명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수진을 똑바로 바라봤죠. 뭔 소리야? 애는 누가 키우고? 시간 선택제라서 주 15시간 정도만 근무하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박명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진아,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나? 공부한 지가 언제인데?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문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결혼 전에 행정사무원으로도 일했고요. 그게 언제 얘기야?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일단 수진이 말 들어보시죠. 박명자가 민수를 쏘아봤습니다. 너도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어디 며느리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나서는 법이 있나? 수진은 가슴이 답답했지만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만 살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라니. 뭐가 부족해서? 집에서 애 키우고 살림하는 게 부족한 일이야? 그런 뜻이 아니라.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허튼 짓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공무원이 뭐 그렇게 쉬운 줄 아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었어요. 박명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며느리가 갑자기 공부한다고 나서면. 창피하게. 어머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한순간이야. 그냥 조용히 살아. 수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하고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를 재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 수지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장에서 먼지 쌓인 행정학 교재를 꺼내왔어요. 표지를 닦으며 수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을 펼치자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놓았던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헌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오랜만에 보는 용어들이었지만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작은 책상 램프를 켜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박명자가 부엌에 들어와 수진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아, 괜찮습니다. 애가 밤에 많이 울었나? 수지는 대답하지 않고 아침 준비를 했어요. 박명자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수진을 바라봤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수진의 밤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든 후 조용히 일어나서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1시간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옛날 기억들이 되살아나면서 공부하는 재미도 느끼기 시작했죠. 일주일 후 수지는 인터넷으로 기출문제집을 주문했습니다. 택배가 오는 날 다행히 박명자는 봉사단체 모임에 나가 있었어요.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택배를 받았습니다.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집. 책을 받아들고 보니 정말 실감이 났어요. 진짜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것이 말이죠. 수지는 책을 가슴에 안고 작은 소망을 품었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수진의 본격적인 공부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몰래 공부하는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집과 인터넷 강의료까지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갔거든요. 수지는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한 거예요. 아이가 잠든 밤 시간을 활용한다면 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에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야간에 편의점에서 일을 좀 하려고 해요. 박명자가 놀란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왜? 생활비에 조금 보탬이 되었으면 해서요. 민수 월급으로 충분하잖아. 굳이 왜? 수지는 공부 때문이라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박명자가 혀를 찼습니다. 참, 요즘 며느리들은 집에 있는 것도 답답해하네. 옛날에는 그런 소리 못했는데. 하지만 수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편의점 사장과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일주일에 5번 일하는 조건이었죠. 첫 출근 날 수지는 긴장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사회생활이었거든요. 편의점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새벽 시간대에는 손님이 거의 없어서 계산대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를 할 수 있겠네. 수지는 작은 희망을 품었어요. 손님이 없을 때 카운터 아래에 문제집을 놓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치가 보였지만 사장이 큰 상관하지 않아서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새벽 5시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가 막 일어날 시간이었습니다. 수지는 잠깐 눈을 붙이고 다시 하루를 시작해야 했어요. 피곤했지만 뭔가 해내고 있다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어요. 며칠 후 박명자에게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가 편의점에서 일한다면서요? 봉사단체 모임에서 한 아주머니가 박명자에게 말했어요. 박명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게 무슨... 어젯밤에 편의점 지나가다가 봤거든요. 계산대에 앉아 있더라고요. 박명자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아, 이리 와봐. 수진은 무슨 일인지 모르고 거실로 나갔어요. 편의점에서 일한다는 게 사실이야? 네. 말씀드렸잖아요. 야간에 일한다는 건 왜 안 말했어? 수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본다고. 며느리가 밤에 편의점에서 일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하겠어? 어머니, 그냥 생활비 보탬이 되려고. 생활비가 부족해. 민수가 벌어오는 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박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창피해서 어떻게 다녀. 당장 그만둬. 수지는 속으로 울었지만 표면적으로는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더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했죠. 시간이 흘러 공부하는 패턴이 잡혔습니다. 편의점에서는 야간 시간을 활용해 문제를 풀고 집에서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론 공부를 했어요. 체력적으로는 힘들었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사무소 옆에 있는 무료 스터디룸을 발견했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새벽 시간에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편의점 일이 끝나고 집에 가는 대신 스터디룸에 들러 한두 시간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스터디룸에는 수진처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날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은정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 안녕하세요. 김수진입니다. 은정은 친근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거죠? 문제집 보니까. 네. 시간 선택제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시험 봤거든요. 정말 힘들죠? 수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가족들이 반대해서 더 힘들어요.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죠. 은정의 말에 수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둘은 스터디룸에서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저도 3번 만에 합격했거든요. 정말요? 네. 처음엔 떨어졌을 때 너무 좌절했어요. 주변에서 그만두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은정의 격려는 수진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힘들 때마다 은정의 말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하지만 동네에서는 수진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요즘 이상해졌대. 밤에 돌아다니고 낮에는 아이만 봐주고. 시어머니 속 터지겠어. 박명자에게도 계속 이야기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박명자가 수진을 다시 불렀습니다. 수진아, 너 정말 편의점 그만뒀어? 네. 그럼 밤에 어디 다니는 거야? 사람들이 자꾸 본다고 하네. 수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냥 산책해요. 산책을 새벽에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박명자의 추궁이 계속되었지만 수진은 끝까지 공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더 조심스럽게 다녔습니다. 어느 새벽 스터디룸에서 공부하다가 수진은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외로웠거든요. 은정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 언니,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은정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고 다시 문제집을 폈어요.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수진의 끈질긴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날이 왔어요. 시간 선택제 9급 공무원 최종 합격 통지서가
우편함에 도착한 겁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합격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무릎이 푹 꺾였어요. 3년 동안의 모든 고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새벽마다 스터디룸에서 흘린 눈물, 편의점에서 졸음을 참아가며 푼 문제들, 박명자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낸 모든 순간들이 말이죠. 정말 됐구나. 수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집에 들어가서 소식을 전해야 했지만 왠지 망설여졌습니다. 박명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죠. 저녁 식사 시간에 수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박명자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수진을 바라봤어요. 뭔데?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민수가 깜짝 놀라며 수진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언제 시험 봤어? 지난달에요. 박명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시간 선택제라서 주 15시간만 근무해요. 아이 키우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박명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고집이 세기도 해라. 그래서 애를 방치하고 돌아다닌 결과가 이거구나.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합격의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애를 방치한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고 낮에는 피곤해하고. 애가 얼마나 엄마를 찾았는데.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합격한 건 축하해줘야죠. 축하? 뭘 축하해? 이제 더 바빠질 텐데. 박명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지는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지는 동사무소 복지 담당으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은정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언니, 정말 축하해요. 드디어 해냈네요. 고마워요. 은정이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열심히 해봐요. 수진의 첫 업무는 지역 노인 대상 복지개혁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복지제도를 홍보하고 신청 서류를 접수받고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수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과 대화할 때는 정말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와 함께 자란 경험이 있어서 어르신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공무원님, 이 서류 어떻게 쓰는 거예요?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나씩 해봐요. 수지는 복잡한 서류를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렸습니다. 때로는 집까지 직접 찾아가서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이 공무원 참 친절하네. 맞아요. 다른 사람들은 건성건성 하는데 이분은 정말 도와주려고 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수진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 신청 건수도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담당 과장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덕분에 우리 복지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상급 기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성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거든요. 수지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몇 달 후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복지 사업 성과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수진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복지 담당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고맙다고 말씀해 주실 때요. 작은 도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걸 느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 뉴스에 수진의 인터뷰가 짧게 방송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몇 명 봤어요. 어머, 수진 씨 텔레비전에 나왔네. 공무원이 되더니 유명해졌구나. 소식이 박명자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박명자가 말했어요. 텔레비전에 나왔다면서? 네. 업무 관련해서 잠깐 나왔어요.
뭐, 그 정도면 체면은 섰네. 박명자는 그렇게 말하고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칠 후 은정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집에서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요? 왜요? 아니, 어제 시어머니께서 여기 오셨거든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오셨다고요? 무슨 일로요? 복지 사업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언니가 담당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복지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언니, 혹시 집에서 일하는 걸 반대하시나요? 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박명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오늘 동사무소에 오셨다면서요? 박명자가 잠시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아,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복지 사업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셨다고요? 불만이라기보다는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업은 제가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제 일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뭔 잘못했다는 거야? 어머니. 그리고 말이야, 이제 그만둬. 이제 됐잖아. 체면은 세웠으니까. 수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박명자의 말을 들은 후 수지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저 체면 치레용이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후 은정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일이에요? 언니 시어머니 일로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은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어제 구청에서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복지사업 담당자를 바꿔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뭐라고요? 민원인이 박명자 씨더라고요. 언니 시어머니 맞죠? 수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민원 내용이 뭐였어요? 복지사업이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지역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했대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민원서에 언니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김수진 담당자를 교체해달라고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내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요? 수진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시어머니가 그것도 실명을 거론하며 자신의 일을 방해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장님이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다행히 언니 업무 성과를 잘 아시니까 민원을 각하하셨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면 은정의 말을 끝까지 들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업무를 봤어요. 퇴근 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박명자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어머니, 왜? 오늘 구청에 민원을 넣으셨다면서요. 박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 했어? 제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뭐 어때서? 박명자는 당당했습니다.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제 일이라는 걸 아시잖아요. 알아서 뭐 어쩌라고. 일 못하면 바뀌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일 못한다고요? 어머니는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보신 적도 없잖아요.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봤으니까 그러는 거지.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며느리가 공무원이라고 잘난 척한다고 해. 저는 잘난 척한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텔레비전까지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고 있잖아.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가문에 먹칠을 했나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는 게 먹칠인가요? 인정?
누구한테 인정받는다고. 공무원 된 것도 우연이었을 텐데 뭔 인정이야. 우연이요? 그래, 우연이야. 내 실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그 순간 수진의 가슴에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3년 동안 흘린 눈물, 새벽마다 견뎌낸 피로,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세요. 노력. 그게 노력이야. 애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게. 애 내팽개친 적 없어요. 있어. 밤마다 어디 돌아다니고 제대로 못 키워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수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더 나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인데 오히려 나쁜 엄마로 몰리다니. 어머니, 저는 그냥 저답게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너답게? 내가 뭔데 너답게 살아.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사는 거야. 그날 밤 수지는 책상 서랍에서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온라인으로 내려받아 놓은 것이었어요. 빈칸을 채우려고 펜을 들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만둬야 하나? 수지는 한참 동안 고민했어요. 박명자 때문에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어제 엄마랑 싸웠다면서? 응. 사직서 쓰려고 하는 거야. 수진이 놀라서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책상 위에 있던 걸 봤어.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그만두지 마. 하지만 어머니가. 엄마는 엄마고 너는 너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나도 알고 있어. 수지는 의외였어요. 민수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며느리는 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지.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잖아. 그래도 어머니 속상해 하시는데. 엄마가 속상한 건 당신 때문이 아니야.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세상이 바뀌어서 그런 거야.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어머니 이름으로 살지 마. 이젠 내 이름으로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마음이 정해졌어요.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박명자의 방해는 계속되었어요. 봉사단체 모임에서 계속해서 수진의 업무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때로는 익명으로 민원을 넣기도 했죠. 그 여자 공무원 때문에 우리 동네 질서가 무너지고 있어요. 복지 혜택을 아무한테나 주고 있다고 들었어요. 박명자는 자신의 며느리라는 사실은 숨긴 채 계속해서 수진을 음해했습니다. 수진은 이 모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은정을 통해서였죠. 언니, 정말 힘들겠어요. 가족이 이렇게 나오면. 괜찮아요. 이제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거예요. 박명자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복지 사업은 계속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었고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 시의원 출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 상공회 회장인 김 회장이 수진을 찾아와서 말했어요. 시의원이요? 네. 요즘 수진 씨가 하시는 일을 보니까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 시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다만 더 큰 무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김 회장의 말에 수진은 고민에 빠졌어요. 공무원 일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시의원이라니 너무 큰 욕심은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담당하고 있던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오신 거예요. 수진 공무원님 계세요?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서명운동을 해왔어요. 할머니 한 분이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서명운동요?
수진님이 시의원이 되셨으면 좋겠어서요. 동네 분들한테 부탁해서 서명을 받아왔어요.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정말 많은 분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할머니, 이걸 왜? 우리 아들도 수진님 덕분에 복지 혜택 받았거든요. 그때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몰라요. 다른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시의원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들어줘. 그런데 수진님은 달라요. 진짜 우리 편이에요. 그러니까 꼭 되셔야 해요. 우리가 응원할게요.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자신이 한 작은 일들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할머니들,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뭘 아직이에요. 젊은 사람이 도전해야죠. 그날 저녁 수진은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의원 출마 제안을 받았어. 정말? 누가? 수진은 하루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해줬습니다. 민수는 진지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해?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큰일 같아서. 하지만 주민들이 원한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엄마는 뭐라고 하실까? 민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반대하실 거야. 그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걸 해. 수지는 며칠 더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결심을 굳혔습니다. 시의원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출마 준비를 시작하면서 수지는 무소속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정당에도 속하지 않고 오직 주민들만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의미였어요. 무소속이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은정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선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지는 매일 밤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만났어요. 큰 선거 사무실도 없고 화려한 현수막도 없었지만 수진에게는 진심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의원 후보 김수진입니다. 아, 복지 담당하던 그 공무원님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때 우리 할머니 도와주신 거 정말 고마웠어요. 꼭 되세요. 이런 대화들이 곳곳에서 이어졌습니다. 수진의 선거 운동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박명자는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이제 공무원도 모자라서 시의원까지 하겠다고. 정말 철이 없구나. 어머니,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한다고 다 하는 거야. 분수를 알아야지. 박명자는 봉사단체 모임에서도 수진의 출마를 비판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시의원에 나간다는데 정말 걱정이에요. 왜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린데 무슨 시의원이에요? 주민들만 피해 볼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반응들도 나왔습니다. 어머니, 수진 씨 평소에 일 잘하던데요. 맞아요. 우리 복지 업무 볼 때도 정말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나서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박명자는 예상과 다른 반응에 당황했어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수진에 대한 지지는 늘어났습니다. 특히 젊은 엄마들과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았어요. 수진님은 우리 이야기를 정말 잘 들어줘요.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엄마들 마음을 아니까 더 믿음이 가요. 선거 당일 수진은 긴장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하루를 보냈어요. 수진님, 꼭 되세요. 우리가 다 찍었어요. 주민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진은 개표를 기다렸습니다. 밤이 되어 개표 결과가 나왔어요. 수진이 당선된 거예요. 무소속 신인 후보가 기존 정치인들을 제치고 당선되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축하합니다. 김수진 당선자. 선거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수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된 건가요? 네. 당선되셨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당선 소감을 물어보는 기자들 앞에서 수진은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간 수진을 민수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축하해, 시의원님. 고마워요. 당신이 응원해줘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박명자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네. 수지는 더 이상 박명자의 말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이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시의원이 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왔어요. 복지정책 개선, 교육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수진에게 또 다른 기회가 찾아왔어요. 수진 의원님, 구청장 출마 의향이 있으시나요?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구청장이요? 네. 현 구청장이 연임 포기를 선언했거든요. 지금까지 의원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구청장으로서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지는 깊이 고민했습니다. 구청장은 시의원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리였거든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신중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민수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구청장 출마 제안을 받았어. 와, 정말? 벌써 그만큼 인정받는구나. 부담스러워. 내가 할 수 있을까? 민수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며칠 후 수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구청장에 도전하기로 한 거예요. 이번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선거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기존 정치 세력들의 견제도 있었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의심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자가 구청장을 할 수 있을까? 경험이 부족하지 않나? 하지만 수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어요. 수진 의원님만큼 주민들을 위해 일한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동네 복지가 좋아진 건 다 수진님 덕분이야. 이번에도 수진님께 맡겨야 해.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수진은 구석구석 주민들을 만나며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주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여러분의 불편함이 개선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구정 말입니다. 박명자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예전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수진의 활동이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걸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선거일이 왔습니다. 개표 결과 수진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었어요. 지역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수진 당선자. 새로운 구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들 앞에서 수진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를 믿고 선택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취임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새로 지어진 주민센터에서 개소식과 함께 구청장 취임식이 열리기로 했어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그중에는 지역봉사단체 회장 자격으로 박명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 수지는 정장을 차려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한 사람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어머니도 오신다면서? 민수가 물었어요. 네. 봉사단체 회장 자격으로요. 어떤 기분이야? 복잡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주민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구청 직원들, 시의원들, 지역 유지들, 그리고 수진을 지지해준 주민들까지. 박명자도 다른 봉사단체 임원들과 함께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구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구의 새로운 리더가 탄생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오늘의 주인공, 구구 구청장 김수진입니다. 단상 위로 수진이 올라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박명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박명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단상 위의 수진을 바라봤어요. 한때 가방끈이 짧다며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제 구청장이 되어 단상에 서 있는 모습이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수진의 당당한 모습이 더욱 부각되었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10여 년 전 이 지역에 시집와서 평범한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건 전문대학 졸업장과 꿈뿐이었어요. 청중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방끈이 짧다고 뭘 할 수 있겠냐고. 박명자가 움찔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가방끈의 길이가 아니라 주민들과 손을 맞잡는 끈이 얼마나 긴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홀 안에 감동의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박명자는 복잡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지역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꿈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수진의 취임사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이어졌어요. 그 순간 수진은 단상 아래 박명자를 보았습니다. 박명자도 수진과 눈이 마주쳤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박명자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놀라움, 당황,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자부심까지.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수진을 축하하러 몰려들었어요. 박명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수진의 취임식이 보도되었어요. 무소속 신인 정치인에서 구청장까지 김수진 구청장의 성공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모두 이야기했어요. 수진 씨 정말 대단하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는데 정말 해냈구나. 박명자는 집에서 혼자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이제 지역의 최고 책임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구청장이 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진은 새로운 집무실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벽에는 구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구청장님, 면회 요청이 있는데요. 누구세요? 박명자 씨라고 하시는데. 사전 약속은 없으시지만. 수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명자가 구청에 찾아온다는 건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들여보내주세요. 잠시 후 박명자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박명자는 소파에 앉으며 집무실을 둘러봤어요. 넓고 품격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수진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명자가 사과하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내가 공부할 때도 공무원 될 때도 시의원 될 때도 계속 반대만 했구나. 박명자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괜찮지 않아. 내가 잘못했어. 박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어머니께서 반대하신 것도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수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박명자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걸 몰랐던 거야. 어머니,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며느리예요. 아니야. 박명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넌 어머니의 며느리가 아니라 시민들의 수진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간섭 안 할게. 내 뜻대로 해. 박명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수진이 말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왜?
기념 촬영 요청이 들어왔는데 함께 찍으시겠어요? 박명자가 망설였어요. 나는 괜찮아.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더라고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구청장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고 해서요. 박명자의 얼굴에 기대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수진이 다음 말을 했을 때 표정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과 찍으려고 해요. 직원들과? 네. 가족이 아니라 오늘은 구청 직원들과 함께 찍고 싶어요. 박명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그게 맞겠다. 어머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오늘만큼은. 알겠다. 내 생각이 맞아. 박명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갈게. 어머니. 박명자가 문 앞에서 돌아봤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박명자가 나간 후 수지는 잠시 의자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긴 여정의 끝에 마침내 도달한 기분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기념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구청장님, 가운데 서세요. 사진사가 지시했습니다. 수지는 직원들과 함께 서서 환하게 웃었어요. 플래시가 터지며 역사적인 순간이 기록되었습니다. 촬영이 끝나고 수지는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다녀가셨다면서? 네. 사과하러 오셨어요. 정말? 어머니가? 수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민수에게 자세히 말해줬어요. 드디어 어머니도 인정하시는구나. 그런 것 같아요. 기분이 어때? 후련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구청장으로서 여러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 확대, 교육 환경 개선 등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중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하네. 수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강연 당일 중학교 강당에는 학생들이 가득 모였어요. 뒤쪽에는 학부모들도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지는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결혼 후 꿈을 잠시 접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 공무원이 되기 위해 새벽마다 공부했던 이야기, 시의원과 구청장이 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말이죠. 중요한 건 남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꿈을 이루고 싶은지가 중요해요. 학생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누구도 여러분을 함부로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구청장님, 힘들 때는 어떻게 버텼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미래의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당당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말이에요. 강연이 끝나고 수진이 강당을 나오는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 분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박명자였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랐어요. 박명자가 언제 와 있었는지 몰랐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강당을 나온 후 박명자가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좋은 이야기였어.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처음부터 있었어. 우리 며느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서. 박명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 내 뜻대로, 내 이름으로. 그날 저녁 수진은 구청장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이 지역, 자신을 믿고 선택해준 주민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단상 위에서 수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단상에 올랐던 그날을 떠올리며 말이죠.
그때의 떨림과 설렘, 그리고 지금의 당당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수지는 내일도 주민들을 위해 일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김수진 그 자체로 살아가면서 말이죠.